중국만 믿고 한국이랑 손절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 태국을 모른 척한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 한 태국 유튜버가 울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국에 살고 있는 23살의 유튜버 따이통입니다. 제 채널은 중국의 관광지와 문화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태국 내외 구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웅장한 자연, 유서 깊은 역사, 그리고 독특한 전통을 다룬 영상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제작한 중국 관광 관련 콘텐츠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조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영상 속 자료와 사진들은 모두 중국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었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을 홍보하기 위해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와 비교하며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제 영상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특히 초고속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도시 간 이동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합니다. 반면 한국의 대중교통은 낙후되어 있고 심지어 시설이 오래돼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한국을 완전히 압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도시 청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덕분에 도시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거리에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환경 관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면 악취가 나고 관광객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역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내용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항상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보이게 만들 것을 요구했고 반대로 한국은 부정적이고 미개한 나라처럼 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하길 한국은 이미 해외에서 지나치게 좋은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다. 그들의 단점을 부각해 중국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줘야 한다. 라고 했어요. 저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 채널이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중국 업체의 조작 덕분이었어요. 업체 측은 조회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 영상 조회수를 부풀렸고 이는 채널 성장과 수익을 크게 도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중국 관광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죠. 몇 달 동안 이런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돈을 벌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은 더럽고 낙후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 모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으면서도 제가 만든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아시아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물어볼 때도 저는 주저없이 중국을 추천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한국은 가도 별로다. 너무 낡았고 관광객들이 가기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통쾌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태국에 대해 저지른 일들, 이제 기억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며 많은 태국인들이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인들에게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꿈꾸던 수많은 태국 청년들이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한국 대기업 현대차의 노동자 강제해고 사건은 저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한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홍보하는 일이 마치 태국인들을 대신해 복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제작한 콘텐츠들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태국인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도구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중국을 극찬하는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국인을 무시했던 한국,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의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이 원하는 그림은 태국을 포함한 유럽 관광객들이 더 많이 중국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중국을 홍보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24년부터
대규모 무비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15일 동안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29개국에는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유럽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국은 이 정책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태국을 유일하게 무비자 영구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지정했어요. 즉, 태국 국민들은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 걱정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은 태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태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행사는 중국으로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즉시 판매하기 시작했고,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중국은 침체된 관광 산업을 되살리고 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국이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중국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중국이 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한국은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높은 비자 허들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작했던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비자 발급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과 서비스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침체된 관광 산업을 되살리고 전 세계 관광객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저와 거래하던 중국 관광업체에서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온 겁니다. 따이통, 이번엔 직접 중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중국 관광 홍보 영상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9박 10일 동안 최고급 패키지 여행 상품을 제공합니다. 비행기 왕복 티켓과 숙박은 물론 중국에서의 모든 경비까지 저희가 전액 지원합니다. 뭐라고요? 최고급 패키지, 비행기표, 숙박, 게다가 경비까지? 이건 말 그대로 꿈이 현실이 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메일을 읽던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한 손엔 핸드폰을 들고 메일을 읽고 있었고,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건 일이 아니라 최고의 관광 상품을 체험하러 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뒤를 따질 겨를도 없었어요. 업체 측과 바로 화상회의를 잡았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마치 제가 블랙핑크의 리사라도 된 것처럼 그들은 저를 마구 칭찬하며 특별한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저를 대접했어요. 따이통, 당신만이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제 머리 위에 후광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중국 관광지 관련 사진들과 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고급스럽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명소들, 웅장한 자연과 현대적인 도시의 풍경, 중국 업체들이 제공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던 호화로운 호텔과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사진 속에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정교하게 손질된 정원, 그리고 화려한 전통 공연의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서 마구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정말 성공적으로 끝내서 다음번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모두 데려가 9박 10일 동안 최고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중국의 최고급 관광지에서 부모님과 형제, 심지어 사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니 너무 설레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는 중국은 정말 대단해.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중국 여행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에게 이번 제안을 이야기했어요. 9박 10일 최고급 패키지 상품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홍보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물론 모든 경비도 지원받고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따이통, 정말 잘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중국을 알리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니 자랑스럽구나. 중국은 우리 태국과 형제 같은 나라다. 이번 기회에 중국의 선진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와라. 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애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태국과 중국의 오랜 협력과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는 자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태국과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중국은 태국의 최대 군사 장비 공급국 중 하나이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양국 간의 군사 교류가 급속도로 강화되었고, 중국은 태국의 최첨단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서 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해왔고,
양국 군대는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합동 군사훈련은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또한 중국은 태국에게 무인항공기 드론과 잠수함 같은 첨단 장비를 판매하며 태국군의 방위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중국이 태국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강조하셨습니다. 중국은 항상 우리 태국을 존중하고 도와주는 형제 같은 나라야. 이런 나라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니 너무 대견하다. 이번에 가서 중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직접 보고 오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이 하는 일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태국과 중국의 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연결고리가 된 것처럼 말이죠. 중국에 다녀오면 가족들에게도 꼭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중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와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와 믿음 속에서 저는 중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로 이어질 줄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격려에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고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채 비행기에서의 4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대는 중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를 맞이한 건 웅장한 환영이 아니라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공항 바깥에서 나는 줄 알았던 이 쉰내는 공항 내부까지 이어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를 찌르는 그 냄새는 제가 상상했던 중국의 첫인상을 단번에 망쳐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공항 특유의 냄새겠지. 이런 걸로 실망할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문제는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며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제 몸을 들이받는 게 취미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발을 밟고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고 어깨가 부딪히는 건 기본이었죠. 겨우 수화물 벨트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덜렁덜렁 열린 제 캐리어였습니다. 지퍼는 터져 있었고 속옷이 반쯤 튀어나온 상태로 벨트 위를 굴러다니는 모습은 정말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물건이 없어지진 않았겠지. 황급히 확인했더니 다행히 물건은 그대로 있었지만 캐리어는 이제 더 이상 잠길 수 없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최악은 입국 심사대에서 벌어졌습니다. 태국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며 무비자 영구 입국이 허용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당연히 입국 과정이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국어로 준비한 서류를 건네며 안녕하세요라고 최대한 밝게 인사했지만 심사관은 서류를 대충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중국어도 못하냐라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태국은 무비자 영구 입국이 가능한 나라 아니에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하며 옆 사람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묵묵히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제 서류를 놔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태도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십 분 후 겨우 입국 스탬프를 받고 나왔지만 저는 이미 기운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형제 같은 나라의 모습은 공항에서부터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깎아내리고 태국과의 관계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꿈꿨던 달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끔찍한 경험들은 불과 2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공항을 나선 후 벌어진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났지요.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광업체 관계자들이 벌써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촬영 장비를 챙기며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지만 정작 제가 질질 끌고 온 캐리어는 터져 있고 제 얼굴엔 피곤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 상태나 기분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꺼내 들더니 다짜고짜 촬영을 시작한 겁니다. 따이통, 여기 공항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중국 공항이 얼마나 멋지고
잘 운영되는지 말이에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공항이 멋지다고요? 방금 전 캐리어가 터지고 사람들에게 치이며 넘어지고 입국 심사대에서 모욕당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 얼굴에 묻어난 감정은 숨길 수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악이에요. 공항 시스템은 엉망이고 직원들은 무례했어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제 말을 들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뒤에 있던 업체 관계자 리펑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스톱, 스톱.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고 그는 한 걸음에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리펑의 말투는 마치 제가 그의 시간을 낭비하는 대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화난 표정으로 가방에서 한 묶음의 종이를 꺼내 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걸 읽으세요. 이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그 대본은 말 그대로 과장된 칭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은 효율성과 친절로 유명합니다. 서비스는 전 세계 공항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겪은 현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삼켰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켜졌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따이통입니다. 이곳 중국 공항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친절한 직원들과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아주 편리하게 도착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리펑은 카메라 뒤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더 큰 미소를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할 때마다 제 안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리펑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게 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순간 저는 터져 나오는 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태국과 형제 같은 나라라고 하더니 형제를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태국에서 온 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게 맞는 건가요? 리펑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같은 나라? 헛소리하고 있네. 태국 같은 나라를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당신들 태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충격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중국이 태국과 특별한 관계라고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짓밟다니요. 그러나 리펑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고 당신들 태국은 그저 우리한테 붙어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생각했던 그 형제 같은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뒤 리펑은 제게 스케줄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촬영이 이어질 겁니다. 총 6개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중간중간 이동하며 간단히 쪽잠을 자세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지 않으면 귀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이미 중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리펑에게 따지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태국과 형제 같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겁니까? 리펑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 같은 나라? 당신은 꿈꾸고 있군요. 중국은 형제가 아니라 주인이고 태국은 그저 따라오는 나라일 뿐이에요. 돈을 내든지 여기서 버티든지 선택하세요. 그 말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태국과 특별한 관계라던 믿음은 그날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놓친 건 뭘까?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과 업체의 태도, 그리고 촬영 중 요구된 거짓말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검색하면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놀랍게도 저와 같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중국에서 거짓 홍보 영상을 찍은 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같은 방식으로 초청받아 최고급 대우라는 약속을 받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혹독한 일정, 거짓말로 가득 찬 대본, 그리고 끝없는 압박뿐이었습니다. 몇몇 사례는 저보다 더 끔찍했어요. 어떤 인플루언서는 촬영 중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억지로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촬영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 결국 심각한 탈진 상태로 귀국했다고 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 관광업체의 제안을 받고 중국의 위대함을 홍보하기 위해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자국을 홍보하려는 걸까요? 제가 찾아본 결과 그 이유는 극심한 내수 경제의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폭락, 대규모 실업률, 그리고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로 인해 중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은 국경을 봉쇄하며 관광산업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관광업체와 지역 경제가 무너졌고 그 여파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 관광업체들은 외국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중국보다는 한국을 더 선호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검색한 자료들에 따르면 중국 관광업체들이 저 같은 유튜버들에게 항상 한국을 비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쇼핑, 문화, 음식, 그리고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매력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었죠. 제가 본 영상들 중 하나는 유럽의 한 여행자가 중국에서 끔찍한 경험을 한 후 한국으로 넘어가 심신을 치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는 무례한 직원, 더러운 시설, 그리고 비합리적인 서비스에 시달렸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한 환대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했죠. 제가 한국에 대해 검색하면서 발견한 정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나라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도시는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의 청결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죠. 또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려도 되찾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시장, 한식, 그리고 K-POP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특히 한식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름은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주는 사람들, 외국어가 서툴러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는 모습들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이와 비교해 중국은 시설은 화려했지만 관리가 부족했고 직원들의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국과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태국 뉴스만 보고 소식을 접했고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벌인 일들을 보며 저는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태국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종종 범죄에 연루되며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여러 중소기업들은 태국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대응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의 홍보 영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실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진정으로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더는 이 일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리펑, 죄송하지만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리펑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음을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촬영을 중단한다고요? 그럼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는 전부 당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총액은 300만 원입니다. 비행기 티켓, 호텔비, 식사비, 이동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중국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3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왜 제가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제가 항의하자 리펑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촬영을 중단하면 모든 경비는 당신 부담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계약했나요? 그는 제 말을 무시하며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중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촬영을 이어가는 게 당신에게 나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300만 원은 제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일한 선택지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전화기를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큰일 났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따이통. 무슨 문제야? 저는 울먹이며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까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따이통, 괜찮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들이 너를 이용한 거야. 아빠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어서 돌아오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런 일을 벌이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면 된다. 지금은 무사히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돈이 송금되었고 저는 리펑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며 촬영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리펑은 돈을 확인한 뒤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끝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앞으로 절대 중국에서 다시 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흘려들으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무사히 태국으로 돌아가자.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마치 악몽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중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거짓에 기반한 일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태국으로 돌아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진실만을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이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화려한 외면에 속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로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태국의 유튜버 따이통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